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네 번째 이야기 더 이상 병아리가 아냐. 소재 더욱더 흥미진진한 주디의 대학 3학년 생활이 펼쳐진답니다. 9월 26일 키다리 아저씨께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이제 3학년이에요. 우리의 공부방은 큰 창문이 둘이나 있는 남양방으로 2학년 때 썼던 방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리고 멋진 가구들로 꾸며져 있죠. 부잣집 딸인 줄리아는 저보다 이틀 전에 도착해서 방 꾸미기에 몰두하고 있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동양식 양탄자를 깔고 진짜 마호가니 의자를 구했어요. 새 방이 너무 호화로워서 전혀 제 방 같지가 않답니다. 잘못해서 잉크를 엎지르지는 않을까 하고 늘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의 비서가 보낸 편지 말인데요. 장학금을 왜 받아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미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이번만은 절대로 제 결심을 굽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저씨께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아저씨는 제게 돈을 되돌려 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가능한 한 빨리 갚아드리고 싶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아저씨 돈을 갚는 일이 쉬워지거든요. 아저씨, 제발 마음을 바꿔주세요. 용돈은 변함없이 감사하게 받겠어요. 줄리아와 같은 방을 쓰려면 아무래도 그만큼의 돈은 필요하거든요. 줄리아가 좀 더 검소한 아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창문 커튼 4개와 문 입구에 달아놓을 커튼 3개의 가장자리를 꿰매고 있답니다. 이 커다란 바늘땀을 아저씨께서 보시지 못한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커튼 만드는 일이 끝나면 가루치약으로 책상 위에 노쇠 장식을 닦아야 하고 손톱 화장 가위로 액자를 달 철사를 잘라야 해요. 또한 책이 들어있는 4개의 상자를 풀고 2개의 트렁크에 가득 들어있는 옷을 정리해야 돼요. 제루샤 아이버트가 2 트렁크에 가득 옷을 가지고 있다니. 그리고 그 사이사이 기숙사로 돌아온 그리운 친구들과 인사를 해야 하고요. 개학날은 너무 즐거웠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아저씨의 병아리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아리는 건강한 암탉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요. 꼿꼿하고 또렷하게 울 줄도 알고 고운 깃털도 많이 자랐답니다.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9월 30일 아저씨께 아직도 장학금에 대해 불평이 많으시군요. 아저씨처럼 고집스럽고 불도그같이 끈질기고 남의 입장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아저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아저씨만큼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거리에서 만나도 저는 아저씨를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요. 만일 아저씨가 주디를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신다거나
가끔 만나러 오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신다면 저 또한 나이 많은 아저씨께 이렇게 버릇없이 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온순하고 착실한 아가씨가 되어서 무슨 일에든지 순종했을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공부하고 있는 제가 어째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학금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거라고요. 장학금은 단념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반대하신다면 매달 보내주신 용돈도 거절하고 성적이 나쁜 1학년의 개인 지도라도 해서 용돈을 벌겠어요. 이제 다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아저씨의 기분이 언짢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만일 언짢아지셨다 해도 할 수 없답니다. 이번만은 절대로 결심을 굽힐 수 없어요.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결심으로 아저씨의 제루샤 에버트 올림. 11월 9일 키다리 아저씨께 줄리아가 이번 크리스마스 방학 때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어쩐지 거짓말 같죠? 존 그리어 고아원 출신인 제루샤 에버트가 부잣집 테이블에 앉게 되다니. 어째서 줄리아가 저를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좋아진 모양이에요. 사실 저는 셀린의 집이 더 좋지만 줄리아가 먼저 초대를 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펜들턴가의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주눅이 드네요. 게다가 새 드레스를 많이 마련해야 되고요. 만일 아저씨가 학교에 남아 조용히 보내는 편이 좋겠다고 하시면 기꺼이 그 뜻에 따르겠어요. 이번 학기에는 경제학을 선택했답니다. 그 공부가 끝나면 자선 사업에 대한 수업을 들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고아원을 경영하는 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지난주에는 21살이 되었어요. 이렇게 정직하고 교양 있고 양심적이고 총명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니 이 나라는 정말 인재를 아낄 줄 모르는 나라예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주디 올림. 12월 7일 키다리 아저씨께 줄리안의 집을 방문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께서 아무 답장도 하시지 않으니 승낙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요즘 파티 준비로 매우 바빴어요. 지난주에 창립기념일 댄스 파티가 있었거든요. 상급생만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참석했답니다. 저는 지미를 파트너로 초대했어요. 셀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지미와 한방을 쓰는 친구를 초대했고요. 작년 여름 셀린의 별장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이래요. 빨간 머리에 아주 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줄리아는 뉴욕에서 한 남자를 초대했어요. 그다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사교적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우리가 초대한 손님들은 다가회에 참석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저녁 식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호텔로 뛰어갔답니다. 호텔은 빈틈없이 꽉 차 있어서 이 사람들은 침대 대신 당구대 위에서 잤다고 하더군요. 지미는 다음번에 초대될 때에는
천막을 가져와서 학교 운동장에다 치고 자겠다고 했답니다. 7시 30분이 되자 남자 손님들은 학교가 주최하는 환영회와 댄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왔답니다. 파티가 굉장히 일찍 시작했죠. 남자들의 이름을 쓴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음악이 끝날 때마다 남자들은 자기 이름 머리 글자 밑에서 기다리죠. 그러면 다음 파트너인 여학생이 그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미 맥브라이드라면 상대가 춤을 신청할 때까지 M자 밑에서 얌전히 서서 기다리는 거죠. 지미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K자나 S자의 다른 사람들과 뒤섞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하고 3번밖에 춤을 추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합창단의 음악회가 있었어요. 합창단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재미있고 새로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랍니다. 아저씨의 고아소녀는 점점 유명인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매우 즐거웠어요. 남자 손님들도 즐거웠나 봐요. 파티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우리를 내년 봄 댄스 파티에 초대했거든요. 물론 우린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죠. 아저씨, 부디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축제 때 우리는 모두 드레스를 새로 맞추었답니다. 어떤 드레스인지 궁금하시죠? 줄리안의 황금색 자수가 놓인 크림색 공단 드레스에 가슴에 보랏빛 난초꽃을 달았어요. 파리에서 주문해서 가져온 것으로 100만 달러나 된대요. 정말 너무나 예뻐요. 셀리의 것은 옅은 하늘색의 페르시아 자수를 놓은 것으로 빨간 머리에 잘 어울리는 드레스예요. 100만 달러짜리는 아니었지만 줄리아의 드레스 못지않게 예뻤답니다. 제 드레스는 옅은 분홍색인데 노란빛이 도는 레이스와 장밋빛 공단으로 장식되어 있죠. 가슴에는 지미가 보내준 빨간 장미를 달았답니다. 셀리가 지미에게 제 드레스에 어울릴 만한 색을 미리 가르쳐 주었거든요. 줄리아와 셀리와 저는 모두 비단 구두와 실크 스타킹을 신고 드레스에 어울리는 망사 스카프를 맸어요. 아저씨, 여자들의 드레스가 너무 복잡해서 무척 놀라셨죠? 남자들에게는 얇은 비단과 레이스, 자수 같은 것들이 흥미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남자들은 너무나 재미없는 사람들 같아요. 여자는 아기나 남편이나 여러 가지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옷이거든요. 그건 그렇고 최근에 저는 한 가지 커다란 발견을 했답니다. 궁금하시죠? 아저씨, 비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럼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미인이에요. 방 안에 거울이 3개나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마 저는 엄청난 바보일 거예요. 어느 벗으로부터 추신. 이 편지는 소설에 곧잘 나오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숨긴 편지랍니다. 12월 20일 키다리 아저씨께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요. 수업을 2시간 더 들어야 하고
트렁크와 작은 여행용 가방을 챙겨서 4시 기차를 타야 하거든요. 그러나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네요. 목피도 목걸이도 스카프도 장갑도 손수건도 책도 지갑도 모두 마음에 들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바로 아저씨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응석바지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쁜 물건들에 정신 팔린다면 어떻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야 존 그리어 고아원에 해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아저씨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분명 행복해지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디 올림. 추신. 저도 조그만 선물을 보냅니다. 만일 아저씨께서 저를 만나신다면 절 좋아하실까요? 1월 11일. 아저씨, 뉴욕에서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그곳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었어요. 뉴욕에 있는 동안 저는 매우 즐겁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그런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존 그리어 고아원 쪽이 훨씬 나아요. 고아원에는 적어도 허영은 없으니까요. 저는 줄리아의 집안 분위기에 압도당할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급행 열차를 타기 전까지 숨도 깊이 들이마실 수 없었어요. 줄리안의 집은 아름답게 조각된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낮은 목소리로 소곤대고 있었죠. 교양 있어 보이긴 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줄리아의 어머니는 보석이나 옷, 파티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셀리의 어머니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죠. 제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된다면 되도록 셀리네처럼 가정을 꾸밀 생각이랍니다. 초대받은 집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겠죠. 이건 아저씨와 저만의 비밀로 해요. 저비스 씨는 다과에서 딱 한 번 만났을 뿐이었어요. 작년 여름에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었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그분은 친척들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줄리아의 어머니 역시 저비스 씨가 성격이 이상한 사회주의라고 하셨답니다. 줄리아의 어머니는 저비스 씨가 요트나 자동차, 폴로 경기용 말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에는 돈을 쓰지 않고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쓴다면서 매우 마땅치 않아 하셨어요. 뉴욕에 있는 동안 극장과 호텔과 아름다운 저택을 많이 보았답니다. 지금 제 머릿속은 줄무늬 만호와 금도금과 모자이크 바닥과 종려나무 등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래도 제겐 복잡하고 화려한 뉴욕보다는 차분한 학교가 훨씬 어울리나 봐요. 아저씨,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죠. 저는 만약 대작가가 되지 못한다 해도 인생의 길가에 앉아서 작은 행복을 높이 쌓아 올리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아저씨, 주디가 이런 철학자가 된 줄 모르셨죠?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